안녕하세요. 대표 기출 40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강 31번부터 40번까지의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31번입니다.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보기 1번. 부정적 일탈 사례로는 금지 약물 복용, 구타 및 폭력 등이 있다. 보기 2번. 부정적 일탈은 스포츠 규범 체계에 대한 과잉 동조 성향을 의미한다. 보기 3번. 긍정적 일탈 사례로는 오버트레이닝, 운동 중독 등이 있다. 보기 4번. 긍정적 일탈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네. 스포츠 일탈은 스포츠 활동 내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과잉 동조는 규범이나 규칙을 지나치게 따르면서 극단적인 헌신을 추구하는 의미로서 긍정적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잉 동조가 있는데 또 과소 동조가 있죠. 과소 동조는 사회나 스포츠 규범을 충분히 따르지 않고 규칙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규범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과소 동조라고 하고요. 과잉 동조는 스포츠 규범이나 기대를 지나치게 따르려는 행동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지나치게 준수하면서 오히려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규범을 지나치게 충실히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일탈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보기 1번. 갈등 이론.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일탈적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다. 보기 2번. 아노미 이론.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 보기 3번. 차별교제 이론. 팀 내 우수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동료들은 복용하지 않는다. 보기 4번. 낙인 이론. 선수에게 부여된 악동, 풍은화 같은 이미지는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아노미 이론이 되겠습니다. 갈등 이론이란 사회는 불평등한 권력과 자원 분배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며 지배층이 이를 통해서 이익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또 차별교제 이론은 범죄나 일탈 행동은 차별적인 사회적 교제를 통해서 학습되며 일탈적 집단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낙인 이론은 개인이 일탈 행동을 했을 때 사회가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이 그 낙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 미친다라고 했으면 낙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겠죠.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한 일탈 행동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벤 존스는 불법 약물 복용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니은 승리에 대한 집념보다는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한다. 디귿 스스로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부에서 탈퇴한다. 리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였다.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것으로 구성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33번의 답은 몇 번이죠? 바로 3번이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혁신주의라는 것은요. 사회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이나 때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의례주의는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계속해서 따르며 규범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지만 형식적인 규칙을 고수하는 주의입니다. 도피주의는 사회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적응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역주의는 사회적 목표와 수단을 거부하고 단순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며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설명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것이다.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적응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도피주의, 스포츠 내 내재된 비인간성, 승리지상주의, 상업주의, 학업 결손 등의 염증을 느껴 스포츠 참가 포기. 기역,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 중시. 니은, 불법 스카우트, 금지 약물 복용, 경기장 폭력, 승부 조작 등. 디귿, 전략적 시간 끌기 작전,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파울 행위 등. 그래서 각각의 기역부터 디귿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의례주의는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계속해서 따르며 규범에 집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혁신주의는 사회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이나 때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동조주의는 사회가 제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수단 모두를 수용하고 규범을 따르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식을 동조주의라고 합니다.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역이 설명하는 집합 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이론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A. 어제 축구 봤어? 경기도 중 관중폭력이 발생했잖아. B. 나도 방송에서 봤는데 관중폭력의 원인이 인종차별 때문이래. C. 기역.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화적 선행 조건이 없었다면 두 팀 관중들 간의 폭력은 없었을 거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전염 이론. 보기 2번, 수렴 이론. 보기 3번, 규범 생성 이론. 보기 4번, 부가가치 이론. 그래서 기억이 설명하는 집합 행동 유형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부가가치 이론이 되겠죠. 부가가치 이론은 집합 행동이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이 누적되어서 그 결과를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전염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이 이론은 집합 행동이 감정이 전염되듯이 퍼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집합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수렴 이론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서 집합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집합 행동은 원래 유사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만나면서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규범 생성 이론은 집합 행동이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집단 내에서는 기존 규범이 약화되거나 무시되고 새로운 규칙이나 행동 지침이 만들어져 사람이 이를 따르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 36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이론은? 보기를 살펴볼게요. 스포츠 일탈을 상호작용론 관점으로 설명한다. 일탈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와 가정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츠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 각각 보기를 볼게요. 보기 1번, 문화규범 이론. 보기 2번, 차별교제 이론. 보기 3번, 개인차 이론. 보기 4번, 아노미 이론. 정답은 2번, 차별교제 이론이 되겠죠. 이 차별교제 이론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행동이나 규범을 학습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문화규범 이론, 개인차 이론, 아노미 이론을 조금 간략하게 각각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화규범 이론은 사회의 문화와 규범에 의해 행동이 형성되고 그 규범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차 이론은 사람들은 성격, 능력, 경험 등 개인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나며 이러한 개인적 차이가 행동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개인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일탈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미래 스포츠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포츠 관람 형태가 다양해진다. 보기 2번, 기술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보기 3번, 다양한 신소재 개발은 스포츠의 용품 및 개발에 활용된다. 보기 4번,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로 스포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감소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은 스포츠 미디어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 스포츠의 변화 요인에는 기술 발전과 스포츠의 혁신, 미디어와 통신 기술의 확장, 스포츠 상업화와 경제적 변화,
문화적 융합과 글로벌화,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변화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스포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발전과 스포츠, 그 다음에 미디어의 통신 기술과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상업화와 그로 인해서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융합과 글로벌화, 그 다음에 환경과 지속 가능성, 친환경 스포츠 도입이라든지 에코 스포츠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각각 읽어볼게요. 보기 1번,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보기 2번, 모든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보기 3번, 세계인이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되었다. 보기 4번, 프로스포츠 시장의 이윤 극대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스포츠의 글로벌화,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다국적화, 문화 간의 스포츠 교류, 미디어와 스포츠의 글로벌화, 스포츠 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인기 있는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면 모든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보기를 읽어볼게요. 코먼웰스 게임은 영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연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의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과 럭비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연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있다. 각각의 보기를 살펴볼게요. 보기 1번 제국주의, 보기 2번 민족주의, 보기 3번 다문화주의, 보기 4번 문화적 상대주의. 정답은 1번 제국주의가 되겠죠. 제국주의는 한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사상을 의미합니다. 민족주의는 자국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를 강조하며 국가의 통일성과 우월성을 지지하는 이념이고요.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각 문화는 고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다른 문화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다음 4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 세계화의 동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민족주의, 니은, 제국주의 확대, 디귿, 종교 전파, 리을, 과학기술의 발전, 미음, 인종차별의 심화. 보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해당되겠고요. 인종차별의 심화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완화되겠죠.
스포츠의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종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종차별이 점차 감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세계화 동인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장, 민족주의, 종교, 기술 발전의 진보, 미디어의 상업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정치 및 외교, 경제적 요인, 문화적 융합, 인종차별 및 편견 완화, 스포츠 노동 이주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 대표 기출 40제를 저와 함께 4강에 걸쳐서 풀어보셨는데요. 이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또 틀린 것이 있다라면 그 틀린 것을 위주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